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 외에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돼 있고요. 지금 시장이 매매하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알아야 될 부분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5G 관련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드릴 테니까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리뷰할 종목이 좀 많은데요. 유튜브 채팅방에 이렇게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이 찾는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한규수 한큐를 기다리셨어요. 네. HFR 때문인데 금요일 한큐로 저희가 마침 또 HFR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네. 급등을 해서 감사드린다. 제가 감사드리죠. 잘 대응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놀랐던 게 오늘 그래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는 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오후장에 더 갔어요. 이게 이제 시장의 대기 자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5G 관련주들이 시세가 이제 많이 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서둘러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봐요. 시중에 대기 자금들이 많고요. 그 대기 자금들이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매기가 몰리다 보니까 시세 부칠이 단기간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냥 묻지마 랠리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처음에는 소량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나중에 큼직큼직한 뭉탱이 자금들이 막 들어와요. 그 시세가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많이 올랐지만 그러나 분명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마인드 자체는 약간은 경계감은 있대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HFR을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5G 관련주들에서 못 올랐던, 소외됐고 못 올랐던 종목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에이스테크라든가 솔리라든가 서진스테크 같은 종목들 모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어올랐던 이런 종목들도 이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저점 찍고 치고 올라갔고요. 또 다시 장대 한번 세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죠. 이 종목은 제가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5G 시장 자체가 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의 발주가 일어나는데 그 발주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다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큰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이 박스권을 뚫었다는 얘기고 박스권을 뚫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시제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단계는 초동기의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털어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측면이겠고 추격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중 조정 내지는 내일 정도 선에서도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삼지전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5G가 시장의 완전히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지전자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더딘 듯한 양상들이지만 어떻습니까? HFR도 결국엔 후발주 맥락에서 주가가 급등이 났고 이 종목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탄력적인 반등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저점을 찍고 미미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다시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5G 관련주는 5G하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삼지전자처럼 실적과 성장 가치,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 또 5G와 관련된 기술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홀딩 전략적이 좋겠고 저가 매수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하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역시 충분하게 단기 상승 후 강세가 나올 듯하다가 또 밀리고 또 밀리셨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기록하는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기술력이라든가 성장성이라는 부분들 또 5G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커진다라는 관점들을 봤을 때 역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치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상승 기류가 좀 완만해집니다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5G 관련주는 제가 그동안 메인 종목부터 해가지고 후발 종목까지도 워낙에 많은 종목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제 후발 종목군들까지도 서서히 이제 반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그 흐름 자체는 좀 더 탄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5G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버티신 분들이 이긴 장이에요. 그렇죠? 그쵸. 사실 HFR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횡보하고 급락하면서 정말 이건 아니려나 보다 하고 매도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한 방이 있었습니다. 한 방이 단순히 5, 6%가 아니라 16% 급등이었어요. 근데 저런 종목 말고 네. 우리가 저런 종목을 안 사고 다른 종목을 잡고서 과연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몇 개가 있을까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뭐 그린뉴딜이라든가 일시적인 재료가 갑자기 터지면서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터질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는 측면을 보시고 좋은 종목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 HFR 수익 감사드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시장을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큐로 정리하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예, 오늘 한 큐는 상승 추세 회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회복.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을 안 자고 미국장을 끝까지 봤어요. 그렇죠. 정말 롤러코스터 죽다 살아났다 그 느낌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받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따로 노네요.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아마 금요일 날 뭐 많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날 장 초반에 미국 증시 폭락할 때 다들 공포스러워 하셨을 맞아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현금 비중 정도로 한 30% 정도까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한 끼는 상승 추세 회복이다라고 이거 제가 정리를 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다시 21일 평선 위에까지 올라섰고 코스닥은 5일 평선 중시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과연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일단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코스피가 21일 평선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안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이 5일선 중심의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한국 증시가 한국 증시만의 것은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미국의 펀더멘탈, 미국 증시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지수는 약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연이틀 급락했고 나스닥 선물지수는 약세입니다. 여기다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계속해서 양쪽에서 물량을 다 털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부담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너무 극단적인 낙관론보다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접근 전략은 아직은 필요하고 약간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전략도 약간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눌림목을 주고 강하게 지금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금요일 날 장 초반에 급락 출발에 전략 후강에 나서면서 그나마 양봉이 나왔고 5일 평선은 약간 회복한 가운데 마감이 됐었는데 미국 증시가 주말에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코스닥이 5일 평선을 회복하는 이런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의 차트 패턴상에 봤을 때 흐름 자체는 좋은데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상승세, 상승 추세는 살았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미국 증시에 딸려 있다는 것도 반드시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나스닥 시장,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열이틀 급락 나오면서 크게 음봉이 나왔고요. 금요일 날도 밀리면서 크게 밀렸다가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그나마 좀 더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나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지레짐작 먼저 가서 국내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까 공포감을 갖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엔 추세가 깨지려고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 미국 증시의 이 추세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의 정점, 그러니까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고 하는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주가가 천정을 찍고 올라갈 때는 단 며칠이면 주가가 꼭지를 찍고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는 주가 천정이 어떤 때에 나오냐면 주변 여건 자체가 악재가 없고 모두가 좋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현재 미국 증시의 흐름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악재 없죠. 악재도 없이 일부 기술 중심으로 밀렸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미국 증시는 우리가 경계를 해볼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다시 추세를 얼마만큼 회복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부분이 있으니까 나스닥 시장이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겠죠. 오늘 시장이니까 내일 모레 정도 얼마만큼 안정성과 회복세를 보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정말 길게 선이 밑으로 내려와 네.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그런 급락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는데 그럼 내일의 한 수를 우리 시장은 또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 전해주시죠. 내일의 한 수는 종목으로 가서요. 이제 네. 후발 주도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후발 주도주. 맞아요. 5G 안에서도 뭐 KMW라던가 서진 시스템 그죠. 이런 종목들이 다 이미 전고점 돌파하니까 이제 HFI 삼지전자 쪽으로 네. 시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찝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일단 지수가 가다가 지수 상방이 제약이 되게 되면 네. 못 올랐던 종목 중시로 이제 매기가 순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언급드렸듯이 이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저도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 뉴욕 증시 하락 장세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 성격이 좀 많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하고 여기다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예측일 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충분히 안정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다우지수라든가 S&P 5지수라든가 나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분명히 추세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좀 공격적인 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최소한 급락만 하지 않고 하방 영역만 보이게 되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내에서도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선별적인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가 과연 치고 올라갈 것인지 내지는 하락세가 멈춘 정도에서 하방 경직을 보일 것인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확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하락세가 멈추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적어도 종목 장세는 가능하니까 종목에 포커스를 맞춘 특히나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거나 내지는 반등세가 좀 나오게 되면 일단 저는 현금 정도는 한 30%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할 거로 보여집니다. 30% 유지를 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한 것도 있고 또 지수가 조정을 받고 반등장에 나왔을 때 대장주를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중이니까 30% 정도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유지하시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지수 상승세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합니다만 코스피는 여전히 가두리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또 미국 증시는 당분간은 곧바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는 상방이 좀 제약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개인들의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지도 않습니다. 하방 경기 나옵니다. 기간 조정이 전개될 수 있죠. 이런 장세 속에서는 이미 올랐던 종목이 쉬고 못 올랐던 후발주들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후발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수급 동향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글의 수급 동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수치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왼쪽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 모두 수급동입니다. 12시 조금 넘어가신 점에서 개인들이 거래소 시작해서 3,700억, 코스닥에서 1,600억 정도 매수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가 나온 형태입니다. 이 매도세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은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로 보실 때 금융투자라든가 보험단이라든가 투신권이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국내 기관들도 모두가 주식을 다 팔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현물을 좀 매수하면서 개인들의 매수와 함께 그나마 힘을 좀 실어줬는데 이제 기관들까지도 주식을 모조리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증시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할 수 있는 장세는 아닙니다만 분명 기관과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단기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가 이어지면서 경기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후발주들의 반등은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요 RFH라고 HRS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도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되죠. 지금 HF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RFH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은근하게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올랐던 종목군들은 쉬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못 올랐던 종목이 반격에 나서고 있고 이런 종목들도 RFH 같은 이런 종목도 어제 금요일 양봉 후에 오늘 또 다시 큰 양봉이 세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장의 매기는 못 올랐던 후발주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5G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라든가 2차전지 그리고 OLED라든가 스마트폰 관련주 등 바닥권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로 매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올랐던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기기 시작하는 초동기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할 때 좀 더 안정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RFH도 오늘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슬쩍 보기로는 한 큐 종목이 그동안 갖고 왔던 종목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죠.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한 큐 종목은 제가 SK 바이오팜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SK 바이오팜 이유는요? 일단 5G는 네. 제가 종목을 너무나 많이 다 드렸어요. 애지간한 종목은 다 드렸습니다. 실적하고 네. 펀더멘탈 해가지고 큰 종목부터 작은 종목, 올랐던 종목에서 못 오른 종목까지 어지간한 종목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제 뺐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래요. 이제 모두가 지금 5G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5G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격언이 있죠. 모두가 5G라든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에 주목을 할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 쪽에서도 반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그나마 코로나19라는 변수 말고 회사 자체적인 신약 개발 능력을 가진 종목들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 생각해 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SK 바이오팜은 이제 IPO 시장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킨 그런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은근하게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아시겠습니다만 SK 바이오팜에 대해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일단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을 이제 FDA에서 신약 판매 허가를 일단 받은 종목이죠. 일단 이 신약 개발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SK 바이오팜을 정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임상 3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회사는 3상을 넘어서서 FDA 승인을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능력이 검증된 업체로 볼 수 있겠고 신약 개발 능력이 검증된 상태에서 앞으로 신약 개발과 함께 성장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뉴딜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섹터 중에 하나가 셀트린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스라든가 SK바이오팜 같은 이런 종목들도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빅엔터 같은 IPO 종목군들과 관련된 그런 시장이 또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도 한 차례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으로서 한 번 정도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보시게 되면요. 신규 상장된 후에 긴 시간 동안의 횡보세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중간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통 주가는 상장된 후에 아주 긴 시간 동안의 횡보 장세를 보인 종목이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르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한 종목은 분명히 2단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문제는 여기서 곧바로 가느냐, 아니면 살짝 눌리고 가느냐 이런 관점이겠죠. 여기에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제가 25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25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된 후에 장중 최고가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 관점에서 그 정도 보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자 25만 원 제시를 드고요. 자,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 가격은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과연 SK 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는데 다시 그 고점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